서울대병원 유치무산으로 인한 손해배상 100억 원이 최근 150억 원으로 상승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산 시민사회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적극 나섰다. 시민 혈세 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 토론회 누구의 책임인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들이 좀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회를 맡은 오산 시민연대 운영위원 강경남입니다. 우리 이상복 의원 그리고 민주당 우리 전 의원님 감사드릴게요.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과연 이 대책이 성사될 수 있을까? 전략적으로 배설물입니다. 그렇게 시민 혈세 150억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산시는 100억 이상을 시정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진짜 통탄할 일이 오산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라고 가칭하죠. 공동대표 맡고 있는 진보당 위원장 신정숙입니다. 100억 시민 혈세 낭비 사라졌어요. 오산 시민사회 단체 대책위로 출범했다는 내용이에요. 네. 오산 시의원 이상복입니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게 행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나누어서 구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한매급 미통제에 대한 어떤 그 가정은 지금 지나간 일이지만 누구의 책임인가, 과연 주에는 누구고 조에는 누군가, 이 속에 그걸 좀 찾아보자고, 제 역시도 많은 후점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산 환경동연합 신춘희입니다. 이렇게 참석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 잘 보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수원용인 오산 화성지부 사무국장 이우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요. 또 서글프기도 합니다. 이따 또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은 보시다시피 우리 시민사회 단체하고 또 시에서 우리 이혜경 과장님께서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코멘트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는 그런 차원 한 분 오신 거고, 이 과장님 오신 거 대표 이렇게 있는데도 그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 권력이 그렇게 우리와 먼 건지, 과연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처음 우리 토론자들 발표 전에 제가 그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왔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자로서 발제하실 분들, 누가 먼저 하시죠? 우리 이우선 국장님 하시나요? 저 먼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이 판매권에 대한 특위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현 시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잠깐요. 조사는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요. 수정을 해주십시오. 제 발언을 수정해달라고요? 예. 제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토론자로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전에 그런 의사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지금부터 저희는 그러면 토론에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하실 참석을 안 했다는 의원님 말고도 계신데 공적으로 저희의 초대 응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는 걸 좀 지적을 한 거고요. 이 자리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건재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략적으로 우리 시민들 앞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 그러니까 시는 행정 주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가장 흐름들을 알 수 있는 분들이 시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대표로서 한 분을 요청을 한 것이었고, 그래서 적어도 국과장급에서는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건재 시장께 요청드렸고,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오신 건데요. 그냥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저는 지금 이제 회계과장으로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서울대부지 그 손해배상금 환매건 관련돼서 손해배상금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환매건 통지는 5년이 된 시점에 한번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10년 때 통지를 하거나 사업이 폐지될 때 한번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할 때도 이제 밝혀진 얘기지만 저희가 2014년, 그러니까 5년 된 때 한번 통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된 때가 2019년, 2020년인데 그 전에 사업이 폐지된 인가가 났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그래서 그때 이제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통지를 안 해서 토지 소유주분들이 땅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시에서 못 가져가게 했다 해서 그분들한테 손해를 끼쳤다 해서 이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이 저희가 2020년 그 토지 소유주별로 환매권 상실일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거 토지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다 다른데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접수된 게 2020년 7월에 처음 소송이 접수돼서 저희가 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작년도 2022년도 6월 30날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손해배상금 하고 이자 부분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 오산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참석하신 시민분들께 여쭙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집행했던 그 시기에 오산시의 투장은 누구였습니까? 국회의원은 누구였습니까? 오산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관련 공무원의 책임입니까? 여기 오신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님께도 여쭙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모두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거는 행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현 오산시장이 면담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무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사실은 이건 전 정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더 상세하게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어차피 팀장인데 보고받아가지고 우리 민주노총이나 뭐 간담회를 한다면 그렇게 더 전하는 그런 순순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제 답변이 뭐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한몇건 미통지를 내 가지고의 어떤 문제점 그 결과에 따라서 150%가 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나눠서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복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민주당 의원님이 공식적으로 오셨으면 제가 여쭤보겠는데 당시에 민주당 시장이고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에 이 일이 추진이 되었다가 폐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팩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회에서는 그 야당 쪽의 의원으로 이성복 의원께서는 활동을 하셨는지 당시에는 그런 그 야당 소속의 그 시의원들의 그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나 뭐 그런 움직임들 그런 것들은 혹시 있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2018년도 7월 1일부로 이제 조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 과정에 대해서는 참여된 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신춘희 그 사무장님께서 제가 오산시 관계자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 부서에 이제 가서 그 담당 업무를 하면서 저도 이제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증인으로 가서 저희 부서에서 맡은 얘기는 하고 또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해서 했지만 감사원 결과로밖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밖에 저는 답변 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신춘희 국장님, 네, 준비하신 내용 발표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산 환경동연합 신춘입니다. 저는 토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관계자분들한테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그 시절에 이런 상황들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면 최소한 이 자리에 오셔서 항변이라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을 미리 밝히면서 제가 준비해온 토론문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산 정치의 후진성을 통해 살아나는 시민의식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이나 궁금했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는군요.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해요. 직장인도 잘못하면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침묵해줘야 하는 특권이 있나요? 이거 오산시 시민들 세금이 허투루 날아가게 생겼는데 모두가 알아야죠. 미니어처 테마파크 등 이것저것 짓기는 하는데 한 달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걸까요? 그로 인해 수익 발생해서 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유지비로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 건 아닌지 시청 뒤 지하차도 공사도 10년이 넘은 듯한데 낭비되는 혈세, 새어나가는 세금은 없는지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혈세는 누가 책임을 지려나요? 시민들 세금으로 메꿔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작년 10월 오산 엄마들의 카페에 올려놓은 제 글에 달린 오산 엄마들의 댓글입니다. 이것이 오산 시민들의 민심입니다. 지난 9월 기자회견 이후 오산시의 관련 정치인들을 만나보았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혀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어가지만 그 사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담합니다. 오산 시민들이 우습습니까? 오산 시민들은 우습지 않습니다. 오산 시민들은 깨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시민들을 위해 일해주리라 믿고 기다려주었을 뿐입니다. 오산 시민들이 믿고 맡겨준 권력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 그들의 치적 쌓기,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유치를 하겠다 홍보하면서도 누구의 치적으로 돌아갈지 서로 줄다리기를 하느라 양당 간에 경쟁하듯 울거먹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뼈아픈 반성과 사과는 없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500억이 넘는 그 땅에 어떤 치적 쌓기를 할지 놓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병원이 들어왔으면 경기 남부의 의료 거점이 되어 오산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었을 그 의료용지에 매번 세금만 10억 이상 낭비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가 웬 말이며 한 번 쓰고 방치되어 있는 드라마 세트장이 웬 말입니까? 경기도 안전체험관 꼭 그 자리에 세워야 했습니까? 모두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 아닙니까? 선거 때만 되면 시민을 주인처럼 섬길 듯이 하면서 막상 권력을 잡고 나면 그들에게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맡겨주었다고 100억, 아니 150억 혈세 낭비가 없던 일이 되진 않습니다. 오산 시민들은 살아있습니다. 혈세 낭비 대책위를 하며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게 된 것에 의문이 들었고 관련 정치인들 만나고서는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조금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의 말도 안 되는 감사 결과를 보고는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대책위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산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입니다. 많은 오산 시민분들이 대책위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발제하신 신정숙 대표님도 그 말씀하셨죠? 그동안 덮어놓고 맡겨주었는데 이젠 아닙니다. 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산시의 행정을 꽁꽁 숨겨둔 채 마치 땅 따먹기 하듯 자기들끼리 해먹던 정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오산 시민들의 참여로 150억 혈세 낭비 책임자 찾아내겠습니다.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으로 산 500억이 넘는 땅에 온갖 치적 쌓기만 고민하느라 판매권 통지를 미뤄 150억을 추가로 낭비한 정치인들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책임 묻겠습니다. 왜 판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는지, 알고도 하지 않은 것인지, 누군가의 압력으로 인해 판매권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대책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히 밝혀내기 위해서 시민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 재청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겠습니다. 오산에 깨어있는 시민분들은 대책위와 함께해 주십시오. 내산미동 서울대병원 판매권 미통지로 인한 150억 손실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다시 깨어나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사과 한마디 없는 정치인들의 민낯을 벗겨낼 것입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150억 우리 힘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150억 사태가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더는 시민의 눈을 가리고 권력이란 탐욕을 부리는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소중한 혈세 낭비 되지 않고 오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오산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토론문이고요. 덧붙여서 오늘 이제 다른 토론자분들 말씀 들으면서 참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분들 우리 이혜경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신 점 굉장히 감사드리지만 징계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땅 투기 잘했다고 박수 받을 일 아니고 땅 투기 잘했다고 넘어가시는 문제 아닙니다. 왜 못했는지 우리 아까 이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지어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적 책임 지세요. 나오셔서 사과하시고요. 시민분들한테 어떻게 이거 해결할 건지 보여주세요. 왜 숨습니까? 왜 숨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6개월 동안. 관련자분들 나오셔서 최소한 시민분들한테 150원 물어내지 못하겠죠. 150원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정치인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민들을 존중이라도 했으면 그렇게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책위한테만 와서 난 책임 없어 라고 뻔뻔하게 말할 게 아니라 나오셔서 한번 사과하시라고요. 기자회견 한번 여셔서 사과하시라고요. 왜 뒤에 숨으면서 현수막 정치하면서 다음 총선 기다립니까? 그런 자세로 어떻게 시민들 만나고 어떻게 뻔뻔하게 선거운동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시민분들 우습지 않습니다. 오산 시민분들 깨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지금의 행정 철저히 감시할 거고 다음 선거 때 두고 보겠습니다. 뻔뻔함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고 저희 대책이 더 힘차게 활동해서 그 뻔뻔한 정치들 민낯 벗겨주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2차 통보 일단 10년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돼 있습니다. 2016년 8월 16일에 미래처 전시관 서울대 부지로 확정을 합니다. 아직도 2차 통보 기간이 속에서 이것도 확정을 하고 2016년 8월 31일 날 안전체험관 입지를 또 확정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한 몇 건을 2차 통보로 해서 그 미래처나 안전체험관에 있는 땅을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민주당 소속의 현 시의원으로 있는 전대현이고요.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특위위원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시민들이 현재 행정사무조사를 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찰처럼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문제점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조사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는 그런 아주 행정적인 특위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그랬습니다. 이 부분의 행정사무조사를 첫 번째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할 때 이게 최소한도로 왜 이게 문제가 됐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밝혀내는데 그리고 목적을 두고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그거를 낱낱이 알리자고 해서 백서를 만들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밝혀낸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서울대병원 부지가 만들어질 때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고 병원 부지를 계약을 했고
토지를 수용했느냐 그 부분에 중점을 뒀었습니다. 만약에 토지가 수용이 되지 않고 서울대병원이라는 부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그 문제를 생각해서 밝혀낸 게 원래 MOU로 체결을 했고 이건 저희가 밝혀낸 게 아니고요. 이미 감사원에서 이미 밝혀낸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한 것만으로 토지를 수용한 건 잘못된 절차이다. 결론은 본계약이기 전에 MOU 체결만으로 토지를 수용한 이게 시장의 어떤 성급함이 문제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이상복 의원이 방금 말한 3차에 대한 환매권이 환매권이라서 돈을 몰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13년이었고요. 그리고 2017년 그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2020년이 그랬습니다. 2017년 환매권 소송해가지고 돈을 낼 때 바로 2022년, 20년, 19년 사이에 바로 환매권을 보낸 시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반면교사를 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누구의 잘못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처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감사원에 이 부분에 누구 잘못인지 밝혀내달라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의 저희가 그 집행부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재산관리관이 너무 널뛰이 왔다 갔다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택가로 미래도시가로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됐고 추진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TF로 꾸려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 그렇게 집행부에 공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첫 번째 재산관리관 문제에 그 주체가 계속 바뀌었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환매권에 대한 인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환매권 이 사태가 일어난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담당 공무원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직접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변호사 당신들은 왜 환매권 통지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변호사 말 그런 적 없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부분에 그러면 너희들이 자문을 받았냐 그러니 답변이 이릅니다. 1차 환매권 통지를 해서 이미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공시설로 대한 수용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통보에 대한 통지도 없었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었다. 다만 시에서 자문을 한 건 딱 한 가지다. 1차 환매권 이후 토지가 환매로 인해서 수용이 됐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재수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됐었고 당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 관리자를 또 가려봤습니다. 이 역시 똑같이 재산관리관하고 똑같이 이전이 됩니다. 이게 1차, 2차, 3차에 걸쳐 지금 그때 당시 110억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총 합쳐보니까 140억 정도가 됐었어요. 1차, 2차, 3차 합쳐가지고. 근데 지금은 2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시의회에서는 자시할 수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었던 거고 그 짚은 결과를 감사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 부분을 했다. 이게 시장이 잘못했다. 이미 감사원 결과에서 나온 그 이전은 저희가 다시 감사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집중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추후로 이러한 환매권 문제로 다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게끔 만들려는 게 시의회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를 했고 감사원에서는 허무맹랑하게도 저도 솔직히 감사원 결과 굉장히 분노합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집행부에다 말을 해도 공고를 하더라도 수용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자, 행정적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이상복 의원이 말하는 정치적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문제는 분명하게 당시의 수장인 시장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관리 감독 못한 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과하라면 이게 시의원이 여기 와서 사과를 드린다고 해서 시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성이 찰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대표라고 생각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 이 사태가 일어난 부분을 만든 민주당의 정치 선배들이 지적사업 그런 부분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행정관리나 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의원들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서는 선배들 정치들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 정치인의 잘못? 자, 그러면 하나 더 따라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MOU 체결만으로 땅을 샀을 때 환호를 지르면서 표를 찍은 게 누구겠습니까? 시민들입니다. 그 열망을 불 지른 것도 정치인입니다. 좀 더 따지고 여기 시민단체분들 계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다 시의원들도 나오시고 환경운동 단체 활동하셨고 시민단체 활동하셨고 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뭐 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정치인은 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전도 시간이 많이 진행돼서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님 네 맞아요. 의원님도 그 당시 문제가 됐었을 때 시민단체였다고. 예, 시민단체였다고. 시민단체 뭐 했냐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의원님도 시민단체였다고. 나도 분명히 시민단체 이런 예, 맞아요.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당시에 시민단체 했던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고 여기 그 당시 시의원님들도 계셔요. 예. 시의가 할 수 있는 게 집행부에 감시가 해야 되는데 제대로 했냐? 그것도 도의원도 계시고 다 계셔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시민단체 어디에 규정을 짓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토론회가 아니잖아요. 마무리를 하면 시민